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새벽마다 조금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 살펴보고 있죠. 또한 새벽마다 살펴보긴 하지만 또 오늘 새벽에 살펴봐서 오늘 급등 안 했으면 제가 한 번 더 관심 가져보면 또 며칠 사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꼭 크게 급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단지 요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추세가 좋아 보이는, 즉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지키고 있으면서 이슈가 있는, 또 뉴스가 떴을 때 현재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위치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종목을 볼 건데, 사조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서 보려고 합니다. 수산 관련주가 좀 움직였길래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봤더니, 자, 일본 원전 오염수 이슈가 있죠.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여부 결정 임박. 일본 스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불가피. 자, 이렇게 해양 오염수 관련한 이런 이슈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해양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이 CJ 시푸드가 핫하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자, 유단이죠. 이렇게 크게 막 상승할 때도 있었고, 이땐가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급상승할 때가 다 이때였었을 거야. 아마 10월 19일 때. 이때 아마 저 이슈로 인해서 상대 급등했었는데, 지금 CJ 시푸드 흐름보다는 사조그룹과 관련한 이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 종목들에 관해서 현재 추세와 위치,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에 대한 대응법. 주식은 결국 예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상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내가 매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땐 홀딩,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짧게 손절을 치고 나오는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조 오양을 살펴보면 항상 추세를 볼 때는 월봉의 추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 5개월 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줬는데요. 언제 회복했냐면 걔 20년도 11월 달에 회복했어요. 회복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의 종가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이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좀 있어요. 언제냐면 이렇게 15년도 10월 달부터 18년도 6월 달까지 굉장히 뚫기 어려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선이 되어버렸죠. 이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를 뚫고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내일부터 결정이 될 건데, 오늘부터 참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뚫었을 때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고점의 가격이 14,000원대예요. 지금 14,000원대면 상한가 근처 가격이 되긴 하는데, 한번 급등하면 이렇게 14,000원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게 이제 사조양이고요. 일단 주봉의 추세가 좋아요. 자,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하고 돌파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저번 주에도 5선을 완벽히 이렇게 회복해줬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저점이 5주선이고 오늘의 저점이 5선 끝에란 얘기예요. 자, 꼬리 5일선을 정확히 찍고 돌아 나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월봉에서 보면 왼쪽에 이 장기적인 매물대 때문에 자, 순간 급등에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이 자리까지 강한 거래량을 완벽하게 돌파했다. 그럼 새롭게 52주 신고가라든가 다양한 최고가를 찍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해양오염 방출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돼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 대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정확히 대응해야 되고요. 이 친구가 근간에 최고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3월 8일이죠. 자, 고점이 12,000원대를 찍었는데 오늘 12,200원에 끝났기 때문에 200원 차이가 갭이 있어요. 따라서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한 이 월봉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강력한 매물대 맞고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일봉에서 11선이나 21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 찍고 다시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것과는 조금 틀리게 사조 대림을 보면, 자, 월봉에서 아직 예전의 매물대까지 가지 않았죠. 조금 강력하게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월봉 60개월 선이에요. 좀 굵게 거놓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사실 주식이 월봉 60개월선 탈출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 자리를 잘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월달에 떨어졌죠. 자, 이번 주에는 60개월선과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6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25,000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상한가 근처 가격이 돼서 네, 오늘쯤 한번 신경 써보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보고요. 주봉에서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봉의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한 게 저번 주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했죠. 그러면서 주봉에서 추세를 드디어 우상향으로 틀었죠. 우리 추세 우상향할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주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이 이번 주에 최저점이 되겠죠. 역시 일봉에서 보면 5일선이 됩니다. 이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엔 이 전고점을 뚫고 돌아 나간 거고, 자, 사조 이 대리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뭐든지 뚫을 수 있죠. 이 가격만 가도 2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물론 500원 차이긴 하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팍팍 틀려지죠. 이 만 원대 이상의 주식들은. 그래서 이 사조 대리인 같은 경우 이렇게 추세가 주봉에서 잘 살아있고 오수선 위에서 이쁘게 돌아나갈 때는 반드시 좀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월봉에서 보시면 60개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돌파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주봉에서 5선 근처 올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 일봉에서 5일선 다시 찍으러 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또 하나 사조 대림은 이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예전까지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우리 여기 돌파할 거야. 이제 다시는 이 밑에서 안 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빵 뚫어졌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뚫으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그게 요렇게 자 21년도 3월 8일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안차게. 자 그렇지만 자꾸 뚫으려고 노력하죠. 역시나 3월 19일 날. 근데 결국은 4월 9일 날 뚫었죠. 뚫어놓고 돌아 나가고 주봉에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지시면 좋고요. 월봉에서 장기 추세인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기 때문에 역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게 시공테크죠. 자 시공테크가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날아갔지만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60개월 선 돌파하려는 모습 요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 뚫고 올라갔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사조 대림도 잘 경직해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순간 빠이빠이 양석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조 대림도 반드시 오늘 신경 쓰고 좀 봐야 돼요. 하루하루 숫자자 동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살펴보면 자,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죠. 재무 잠깐 볼까요? 재무는 좀 중요해요. 이게 재무가 엉뚱하면 좀 곤란해져서 자, 현금 유보율이 700%, 부채 비율이 148%, 부채 비율이 100%가 넘긴 하지만 현금 유보율이 700%에 있으니까 이제 단단하죠. 영업이익이 뭐 크게 적자 나는 경우도 없고 흑자와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자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 대림을 좀 신경 써 보면 좋고요. 일단 가장 빠른 사조 오양도 너무 급등할 때 쫓아가 사지만 않는다면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60개월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가는 종목은 반드시 시세를 줄 확률이 좋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고요. 이 해양오염 원전수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터지면 조금 더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저동화원을 보면, 자, 월봉에서 60개월 선 위에 정확히 잘 있죠. 자, 2월 달에 60개월 선 돌파 시도 실패가 있었고, 이렇게 저번 달에 3월 달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60개월 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대이자 매물대인 60개월 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꼭 이탈해서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거나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죠. 해양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권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월봉에서 60개월 선 위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패턴들이 비슷비슷하죠. 사조동화원, 그리고 사조오양, 자 사조 대림까지 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사조동화원도 역시 60개월 선에서 강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중기 추세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좋아졌죠. 자,
20년도 12월 30일 날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그 이후로 급등락은 있을지언정 단 한 번도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주식은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 즉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는, 자, 이렇게 좋은 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주봉에서 그 추세를 유지한다는 확증을 해줬죠. 우리 5주선 밑에 안 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를 잘 유지할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근간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렇게 작은 거래량 이런 거에 비해선 엄청나게 큰 대량 거래가 두 방 빵 들어왔습니다. 저거 들어왔을 때 위치가 월봉에서 이게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부터 누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매집이 있었다고 보면 그날이 바로 2월 23일 그리고 3월 19일입니다.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순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세를 준 종목은 반드시 시세를 또 한 번 줄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 즉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원체 잘 뻗어 있는 종목들은 일봉에서도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따라서 일봉 21선 기준의 매수가 아주 유효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4월 6일 날 20선 딛고 들어와서 나가서 지금 5일선이 이쁘게 돌려오는과 동시에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그러니까 조금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게 주식은 차트도 잘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역시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저는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굵은 게 5일선인데 이때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시켜놨죠. 빠이빠이 안녕. 자, 그러면서 이 맨 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추세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 기존에 있던 과거의 매물대를 다 이겨낸 거죠. 안녕. 자, 그러면서 월봉에서 5주선 위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월봉에서 주봉에서 월봉에서도 이렇게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조동화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조 삼형제, 사조 동화원, 사조 내림, 사조 오양 이 종목들에 관해서 오늘쯤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새벽에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이렇게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